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9월 12일 오후 4시 20분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문화일보에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경찰이 횡령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최저임금 반대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2개월 만에 시작을 했다. 군기잡기가 아니냐. 그러나 검찰은 고발 사건에 대한 통상적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합회는 정치적 외압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요지는 요사이 최저임금에 반발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에 대해서 고발 사건으로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혐의는 최 회장이란 분이 소상공인 최 회장이란 분이 2016년에 소상공인 희망재단과 위탁 사업 용역 계획을 체결한 뒤 연합회가 받은 사업비 4억 6,700여만 원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인데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혐의가 없다.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연합회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것이 말하자면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의 회장에 대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 더구나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올린 것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게 이게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고 검찰은 이것은 재수사가 아니라 통상적 수사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종결된 사건이 아닌데 그 중간에 고발자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검찰도 피의자 측에 소명 자료를 내라고 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압수수색을 한 것도 아니고 아직은 최 회장을 소환한 것은 아닌데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감하게. 이 김진태 검사 출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상공인을 2번 죽이지 마라 이렇게 아주 강경한 성명서를 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조사 들어간다. 검찰이 소상공인 연합회장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거리로 내몰린 570만 소상공인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눈물을 닦아주긴커녕 감옥으로 보낼 태세다. 이런 일이 처음 아니다. 경영자총협회 경총은 정부의 친노동 정책을 비판했다가 대대적인 감사를 받고 있다. 지난 정부가 불통이라면서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이젠 눈 막고 귀 막고 있다. 경찰이 무혐의한 사건에 덤벼들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는 말이 아깝다. 뭐 이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검찰이 말하듯이 이건 통상적인 수사고 고소고발 사건으로 절차대로 하고 있다. 뭐 저는 이 말을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이렇게 언론이나 야당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검찰이 새 정권 들어서고 나서 하는 역할이 정치적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역할. 그리고 이른바 적폐 수사라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 수사입니다. 적폐를 하라 해가지고 위에서 청와대에서 쭉 지시가 내려오는 것을 받아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수사하는 표적이 전 대통령이라든지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등등 이 주로 방공 안보 전선의 일선에서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사 내용을 보면은 특활비 같은 국정원 원장 특활비 같은 것은 이 좌파 정권 시절에도 특활비가 있었는데 이것은 문제 삼지 않고
이명박 박근혜 때의 국정원장만 문제 삼는다는 그런 판결문도 나온 걸 보면은 공정성이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정책의 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 정권의 국정 운영의 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게 더 악화되면은 과거의 안기부나 정보부처럼 검찰이 정권 안보기관이 된다. 국가안보기관이 아니라 정권 안보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더구나 검찰이 최근 법원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까지 해가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누가 봐도 검찰의 문명국가의 민주국가의 검찰의 형태가 아니니까 바로 이런 수사에 대해서도 언론과 검찰이 이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망가진 기구가 많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선동기관화 되어 버렸고 검찰의 상당 부분이 정치화되고 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러하고 국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해가지고 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구, 언론, 검찰,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가 불신에 휩싸여 지고 말았습니다. 이 법치기구입니다. 법치기구가 전반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지금 잃고 있습니다. 잃고 있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법치가 한 걸음 더 성숙해지지 않고 법치가 몇십 년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부 기자 때 고문 사건을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주로 경찰이 고문한 사건을 취재를 해가지고 책도 쓰고 그때 책 이름이 고문 기술자입니다. 고문의 기술자들이라는 책을 1987년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치 발전에 의해서 현재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육체적 고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고문 또는 그보다 더 심한 조작, 법리의 무리한 적용, 즉 고문 기술자는 없어졌지만은 법률 기술자, 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 기술자는 없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문 기술자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법을 공정하게 운용하지 않고 정권의 눈 밖에 난 사람을 잡아 넣는데 하나의 기술적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로 가면은 우리나라의 법치는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법치를 발전시킨 분들에 대해서 미안하기 짝이 면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일본과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일본의 검찰은 정치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의 검찰은 거악을 수사한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즉 거악이라고 하면 기업의 부정과 정치의 부정을 수사를 하니까 자기들은 기업과 즉 돈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권력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본에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수십 명이 있지 않습니까? 판사 출신, 검사 출신. 그것은 검사, 판사 할 때부터 정치권의 눈치를 보았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검찰이 다시 원래의 위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원래의 위치는 어디냐? 정치 권력과 멀리 있어야 합니다. 우리 검찰은 거악을 수사한다는 자부심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 거악은 현존 정치권입니다. 죽은 정치 권력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 그것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 수사에 충실해야 합니다. 증거 조작하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 검사가 후생성 국장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딱 서류 한 장을 날짜를 바꿨습니다. 이게 조작 사건으로 드러나가지고 그 검사는 물론이고 그 위에 부장검사, 차장검사까지 4사람이 구속됐습니다.
검사총장이 물러난 적도 있습니다. 검찰은 자신에게 엄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구속영장 남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로 한국의 검찰은 정치 권력과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정치 권력의 주문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면 검찰이 아니라 정치 경찰이 됩니다. 정치 경찰, 시크릿 폴리스, 얼마나 모욕적인 겁니까? 검찰이 정치 경찰로 격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수사는 공정하게 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